오랜만에 수급을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외국인의 이 수급 자체는 코스피 시장뿐 아니라 나스닥 시장을 예측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됐죠. 2021년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나스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죠? 그동안 외국인은 엄청나게 빠져오다가 그죠? 작년 여름경부터 조금씩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정도에서 요만큼 빠졌습니다. 물론 최근에 은행 위기 때 빠진 게 기간 대비로는 좀 큽니다. 그러나 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외국인이 어떻게 전환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때는 요 정도만 빠져도 그죠? 곧 더 빠지는 대로 진행했고, 요런 때는 빠지는 것 같다가 더 들어왔고, 아직은 약간 판단하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하게 빠지고 있죠. 그동안 빠져왔던 거, 그죠? 외국인이 빠질 때 급락이 나오고 했는데, 지금 들어왔다.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컸고, 제가 연초에 코스닥 반등이 클 거라고 본 이유는 상당한 외국인들 때문에 그랬고,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, 주로 2차전지 위주로 매도를 하는데, 아직 IT는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. 코스닥도 여기서 이 아랫단을 깨고 외국인이 더 매도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좀 더 문제가 생기겠죠. 지금 외국인 선물은 누적으로는 9천억이 돼 있는데 이게 좀 에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만기 이후부터는 좀 다르죠. 외국인 6,800억, 7천억 가량이고 여기에 미니 선물 더해야죠. 미니 선물은 1,300억이네요. 그러니까 요번에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.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데 키움에서 그냥 8천억 하방입니다.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하루에 1조 4천억 매도한 게 다 빠지진 않았습니다. 아직 8천억 가량의 잔고가 하방으로 남아있다.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8천억이면은 작은 건 아니지만 크다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. 보통은 이제 2조원, 3조원 돼야지 누적으로 그래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. 금요일날 외국인 순매 소상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외국인들이 2차전지를 일괄적으로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금요일날 일입니다. 그리고 금요일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등등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.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좀 갈리고 있습니다.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, 삼성전자는 매수 이렇게 좀 갈리고 있다는 거. 지난 5일간 정도, 5거래 정도로 보면은 비슷하죠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. 지금 SM은 외국인이 좀 사긴 하는데 SM은 그렇게 저평가가 아니라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. 근데 모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죠. 그 전에도 보면 1개월 동안 매수가 쌓인 거 삼성 SDI 2차전지죠.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, 여러분. 좀 고평가는 걸러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삼성 SDI는 아주 고평가는 아닙니다. 그런데 이후에는 좀 더 낮은 가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를 만큼 오르고 나면요. 그래도 굳이 2차전지에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정도나 투자 가능하죠. 2차전지 업황이 좀 꺾이게 되면은 이것들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. LG 엔솔은 좀 거품이 있습니다. 3개월로 보실까요? 3개월은 삼성전자, 현대차. 자동차는 저는 아직도 조금 괜찮다고 봅니다. 올해 많이 올랐지만은 제가 올해 가장 강조드렸던 것이 LG전자, 현대차, 기아였죠. 셋 다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. 근데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정도도 조금 부품주도 관심을 같이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.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가 판매량이 상당히 호전 중에 있습니다. 특히 외국에서요. 호평도 이어지고 있고요. 전기차 분야에서도요. 일단 그럼에도 LG전자, 현대차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줄여서 좀 다른 업종으로 좀 덜 오른 IT 코스닥이 좀 덜 오른 애들도 있거든요. 그렇게 가셔도 되고.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얘기 드렸다가 외국인 빠지는 걸 말씀드렸는데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 빠지면서 힘 못 쓴 애들이 몇몇 있죠. 근데 보통은 지나고 나면 외국인이 그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들도 참고해서 현대차,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빠지는 동향이 없습니다. 단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빠지고 상위는 돼 있는데 그동안 들어왔던 거에서 근데 저는 마지노선을 정말 비관하려면 한 2라인 정도 깨졌을 때 외국인이 그럴 때 50%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그런 하단을 깨게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의외로 주가는 안 오르는데도 외국인이 늘어난다.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외국인이 이렇게 만약에 이후에 더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보통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얘네들이 보통 애들은 아니거든요. 외국인 투자자들이요. 이것도 좀 더 지켜볼 만하지만 최근에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셔요.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
올해 매우 양호했던 LG전자죠. 자동차 전장 기업으로 약간 테마성이긴 한데 외국인은 크게 나가지도 않고 조금 들어오는 정도.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.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현대차 외국인은 매우 양호하죠. 최근에 빠지지도 않고 이 정도 있고 뭐 조정 놓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더 살 수도 있습니다. 그에 비해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그죠 들어오다가 조금 이러고 있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이 만약 많이 빠지게 된다면 그것도 참고하십시오. 기아입니다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보다 반등폭이 적어서 조금 더 저가 메리트가 있는데 외국인은 들어오다가 조금 애매하죠. 들어오다가 또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살짝 들어오는데 보시고 요거는 근데 일단은 요거를 벗어났죠. 이럴 때는 무조건 여기만 유지되면은 이후에 여기만 안 깨게 되면 깨면은 도로함이 타버리고 안 깨게 되면은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현대차랑 완전히 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데 자, 외국인 6개월 한번 보실까요? 6개월 자, 대충 보십시오. 카카오는 6개월 동안 많이 팔았죠. 그래서 그동안 네이버랑 저렇게 포스코홀딩스는 좀 최근에 많이 팔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1년입니다. 1년 여전히 1년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매도상이고 LG엔솔이 상위인데 LG엔솔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는 사실은 2차전지 외국인 매수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. 근데 LG엔솔은 그래봐야 5%가 안 되죠. 이게 워낙 거품상장 돼가지고 LG엔솔처럼 외국인이 잠시 상승시키다가 재하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LG엔솔은 조금 요주의하십시오. 그 미국에 있는 2차전지도 상장 후에 좀 상승시키다가 그 후에 크게 하락한 적이 있어서 약간 LG엔솔은 고평가 국면이 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도 아직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 5%가 좀 넘었죠. 외국인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러다가 또 이제 외국인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본격화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. 2차전지를 아예 올해 내내 가져갈 건지 외국인이 업종으로 카카오처럼. 근데 그러기엔 좀 무거워 보이고 그리고 예전에 전고점도 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죠. 그래서 그거는 차트적으로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고점에서 이후에 좀 더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외국인이 삼성 SDI는 이것도 뭐 빠졌다가 들어온 거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강하다. 그리고 47%는 넘게 있습니다. 외국인이. 그리고 PER, PBR상 훨씬 더 낮죠. 물론 저평가라 볼 수는 없는데 얘도 약간 고평가긴 한데 그렇죠. 별도로 보면 좀 고평가긴 하죠. 근데 에코프로빔이나 그런 애들만큼 아주 심하진 않다. 첨부 LNF 그런 애들은 다 문제가 있고요. 개인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. 이제 에코프로빔 이게 마지막에 금요일날 폭주를 했습니다. 금요일날 개인들의 폭주는 무조건 2차 전지, 이재사 꽤 많이 오른 점에서 하고 있고요. 이게 좀 문제되고 최근 5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최근에 곧버스 손절하는 거 보이시죠? 근데 개인들이 그러니까 희한하게 한 몇 개월 동안 작년 하반기부터는 단기적인 것까지 맞았어요. 근데 이게 늘 맞는 건 아닙니다. 참고 사항입니다. 1개월 봤을 때도 개인들 곧버스 손절 그 댓글 보니까는 손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폭주했던 매수를 많이 했던 시기에 그 가격하고 보면은 이거는 그 손해보고 손절하는 겁니다. 사실은 연초에 너무 그 폭주를 해가지고 외국인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놓은 종목들은 예전에 여기 카카오가 있었지 않습니까? 문제가 됐잖아요.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 팔고 포스코홀딩스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를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왜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. 6개월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 많이 한 애들 중에서 좋은 애들은 없습니다. 1년 돼가지고 예전에 삼성전자 개인이 폭주했을 때 또 안 좋았고 보통은 잠시 좋습니다.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잠시 좋았다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.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? 카카오가 한 1차 급락 정도일 때 한 12만원일 때 결코 여기가 바닥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올려붙인 이유는 개인들의 매수가 여기서 집중될 때 이런 데서 팔아먹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죠. 이런 지점마다. 지금 고평가인 에코프로빔이 설사 10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거기가 매수 타임이 아닙니다. 이것도 여기가 바닥이 아닐 거예요. 다 똑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. 단지 삐끼의 주체가 배터리 아저씨라는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. 금양도 상승해서 배터리 아저씨 고마워하시는 분 계시는데 배터리 아저씨 선대인TV 등장 시기가 이쯤이더군요. 그죠? 늘 얘기합니다. 이런 때는 왜 추천 안 하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잠깐 오르다가 또 똑같이 금양도 바닥이 저 아래일 겁니다. 한번 겪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.